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이 되면서 유럽은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 국내 방산기업들은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과연 오늘의 주아리그 1위 방산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좀 단기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연휴 딱 쉬고 오자마자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부가 소식부터 시작해서 28일 미국의 백악관에서 진행됐었던 우크라이나 미국 정상 간의 그 정상회담 역시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정말 증시 변동성이 컸던 하루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냈던 그런 섹터가 두 개 있었죠. 바로 이제 조선과 방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조선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사이클에서 울트라 사이클로 이제 가게 되면서 트럼프 2기 정권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기존에 조선주 영상들도 올려드렸었거든요. 거기 영상 속 1위 종목들 지금 계속 날아가고 오늘도 날아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조선주들은요, 증시 흐름 보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돈이 되는 정보들만 제 와이프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주부터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거든요. 영상은 제가 자주 올려드리고 싶어도 사실 제가 TV방송 출연도 있고 또 본업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제가 뜨문뜨문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제가 보고 있는 뉴스나 리포트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참여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 주식 정보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또는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입장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산주 쪽 좀 주목을 해봤거든요. 방산주들도 제가 또 대장주 중에서 대장을 한번 꼽아볼까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에다 이런 말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 말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내지는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3위 기업은 제가 대장주 쪽 위주로 좀 봐드리고, 나머지 이제 방산주들은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나 내지는 조정받고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로 끌어왔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산 관련된 이슈부터 같이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8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종전 협상 그리고 광물 협정이 결렬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2019년도였나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던 그 순간을 약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데자뷰가 느껴졌는데, 아무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철회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유럽의 방산 업체들의 무기 주문이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목이 되는 건 유럽과 러시아의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의사가 동시에 분출이 되면서 이를 두고서 미국과 유럽의 오랜 대서양 동맹에도 지금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분열의 조짐은 지난번에 미국과
우리가 러시아 고위급 회담에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유럽을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유럽 패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유럽과 달리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러시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론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태를 두고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데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그런 기조 아래 동맹보다도 거래적 접근 방식을 지금 현재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경우에 한미 간의 이런 동맹 역시도 유럽 패싱처럼 뒤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한국 패싱이 되는 상황이 없으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이런 방산 쪽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자주 국방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되면서 수요 확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방위산업청 역시도 방산 수출 목표를 3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웬만한 K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5년치 이상의 수주 물량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유럽의 GDP 대비 방위비가 1%에서 2%대로 그리고 3%대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이런 방산 관련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요. 무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약이나 여러 가지 소모품들은 또 지속적으로 공급도 해야 되고 또 개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모품이나 개량 쪽 관련해서는 20-30년간 계속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2025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큰 굵직굵직한 또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전망은 여전히 맑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 기업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산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 몇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8월경쯤에 자회사 중에서 방산과 연관성이 적었던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를 분리를 해서요. 방산과 항공 우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지난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이 각 계열사로 나뉘어졌었던 하나오션의 지분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모으게 됐죠. 그럼으로써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 역시도 강화가 될 것으로 또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상 방산 중심의 견고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하나오션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조선 해양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이제 정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는 천무라는 그런 무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천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개발이 진행돼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무기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한 첫 번째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 쪽에서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무기를 개발한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패할 경우에는 이게 막대한 또 비용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 쪽에서도 기존의 임직원들이 이런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효자 무기가 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폴란드 바로 인근에 있는 폴란드 쪽에서 천무를 약 한 5조 원 규모로 이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지난해 4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한 2차 계약을 따내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쪽까지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신문 기사에서는 제가 이제 K9 자주포 관련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추가 공급을 지난해 12월 달
확정 짓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2017년도 경쯤에 인도와 처음으로 K9 100문 정도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서 8년 만에 성과를 올린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이제 인도 K9 자주포 추가 공급이 부각이 되냐면 한 번 무기를 수출한 그런 국가에 또 추가적인 또 수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K9을 구매한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호주, 튀르키예, 이집트, 루마니아 이런 쪽에서도 또 추가 도입을 검토할 여지가 지금 언제든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 쪽에도 K9 자주포 20문에서 30문가량을 수출하는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업계 최초로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에 무기를 팔게 된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원래는 중동 쪽만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동남아 쪽까지도 그런 이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력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K9 자주포, 네, 이런 이제 주력 무기를 만드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024년도 지난해 사상추대 매출 기록한 것과 더불어서 올해 방산 매출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들이 기업 정보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 쪽에서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방산 조선 관련주들 날아갔을 때 당일 외인기간 쌍끌이 매수대가 유입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어준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점수도 지금 95점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규 매수로 진입하는 게 좀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트라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올라가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하단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2위 기업은요,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지난해 다른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 헬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전투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미국이 더 잘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또 한국형 전투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엔진 있죠. 이 엔진 자체가 미국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미국 엔진 기술을 따라가면 되지 않냐, 국산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었어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헬기거든요. 이 헬기가 이라크 쪽에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또 중동 시장까지도 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이런 이제 기술력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올해 수주와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방산기업들 중에서 가이던스 수주 목표치를 공개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밖에 없습니다. 줄여서 카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이 카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 수주를 8조 4천억 원대 정도를 잡았고요. 매출 가이던스가 4조 정도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F-21 한국형 전투기 후속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군용 헬리콥터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신규 수주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인도네시아 방산 시장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그 항공 방산 시장 규모가 대략 14조 정도 규모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헬기 전력 보강에 나선다면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든 그 수리온 헬기가 유력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같은 경우 부품이 지금 납품이 지연된다던가
단종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부분들도 한국항공우주에 있어서는 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또 운영 중인 훈련기 이종과 함께 더불어서 MRO 사업까지 같이 동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 수주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런 강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향후 이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계속 좀 수주를 하려는 그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도 보강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훈련기나 민간 항공기, 전투기 등 이제 항공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리용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시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차트 점수도 지금 95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배율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 거진 다 올라와준 상황이거든요. 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조선 3사 중에서 부각이 계속 안 되다가 올 연초부터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 랠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방산주 중에서 흐름이 더뎠던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역시나 수주 모멘텀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가이던스도 지금 잘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쪽에 러브콜 매수세 주목해 보시면서 전고점 돌파 일단은 흐름을 보시면서 8만 원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위 종목 공개에 앞서서요. 아직도 주쌤의 텔레그램 입장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또는 댓글에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텔레그램 넘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주식 정보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위 기업은 풍산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부터 시장에서 다시금 좀 재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취임식에 이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재계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등의 미국의 정계 핵심 인사들과 두루두루 또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풍산도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면요. 주요 사업이 크게 신동사업과 방산사업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을 늘리거나 펴는 그런 사업으로 풍산은 각종 비철 금속을 소재로 신동 제품을 생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에서 이제 주력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비철 금속이 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뭐 올라갔다 하면은 또 풍산도 같이 덩달아서 부각이 되곤 했었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총알과 포탄의 껍질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총포탄을 제조하는 방산업체가 풍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탄약 제조 기업으로, 또 총알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정적인 방산 물자라고 볼 수가 있죠. 풍산은 국내 1호 방산 기업이기도 하면서 K방산의 터줏대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1973년도 국내 첫 방위사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 탄약의 국산화였어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탄약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에 의존만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75년도부터 미국의 소총탄 200만 발을 처음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대에는 이미 탄약 국산화율이 98%에서 100%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박격폭탄, 소구경탄, 대공포탄, 한포탄, 항공탄 이런 모든 이제 탄약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98%의 국산화를 이루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풍산의 매출액 중 30% 정도가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폴란드 등의 최근 K방산 큰손으로 떠오른 해외에도 지금 탄약을 수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풍산이 내부적으로 탄약의 원소재부터 개발, 설계, 제조, 건품, 출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풍산 또 새롭게 또 손을 뻗은 분야가 있는데 바로 드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 분야 역시도 트럼프 정권 하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목적 전투 드론이라든지 탄약 투하용 드론 이런 여러 가지 군사용 드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이제 전력화를 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체 개발 중인 이러한 다목적 전투 드론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정부 사업 입찰 역시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신동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 계속 강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투자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모멘텀을 살펴본다면 풍산 충분히 매력적인 방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풍산도 주식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신동사업과 방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국내 유일의 종합 탄양 제조업체다. 그리고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기업 정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거. 안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특이한 점은 앞서 이제 기업들 봤을 때 2위 기업인 한국항공우주도 막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개인들 순매수세가 눈에 띄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제 풍산이 다른 이제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아무래도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덜 부각이 돼서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풍산을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자, 풍산의 주가 쭉 당겨 보면은 지난해 이제 5월 달에 52주 신고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6만 원 부근대인데 짧게 공략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54,000원 이탈하면은 매도했다가 재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부터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가져간다 한다면은 지금 6만 원대니까 만 원 정도 상향을 해서 7만 원대까지 일단 무난하게 반등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7만 원에서 8만 원 가는 구간에서 제가 한 번 더 브리핑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산 관련 종목들 같이 함께 봐드렸는데요. 덜 부각이 된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계속해서 전략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